네,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준비한 정시 상담은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학생의 상담 학생은 의공학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이 내신 평균은 2.19 등급, 수능 가채점 평균 등급은 3.2등급입니다. 희망대학은 가군으로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 나군으로 덕성여대 수학과, 다군으로 서울여대 화학생명환경과학부 희망하고 있네요.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의공학자가 꿈인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수능 끝나고 바로 기말고사 보는 학교 많잖아요. 우리 학생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네. 자,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2.87등급, 수학 2.19등급, 영어 1.17등급, 과학 2.46등급으로 평균 2.19등급입니다. 수능 가채점 점수를 살펴보면 국어 4등급, 수학가형 1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5등급, 생명과학원 4등급, 화학원 4등급으로 평균 등급 3.2등급 예상되네요. 자, 김호성 선생님, 우리 학생의 내신 수능 가채점 점수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학생의 자연계 예상 석차 그리고 누적 배분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은 뭐 정확한 누적 석차나 이제 누적 백분위는 아직 이제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추정컨대 일부 이제 그런 이제 기관들마다 이제 그런 추정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분석을 해보면 일단 원점수 기준으로 지금 239점은 대략 이제 누적으로 한 약 16%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 정도면 대략 한 50만 명의 수험생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한 8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 백분위는 이제 자연계에서 서울 소재 하위권 대학의 지원이 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한 이제 4배 정도의 배수를 보기 때문에 약 한 2만 명 정도 인문자연 학생들이 이제 서울에서 한다 보면 그 정도에서 이제 아이들이 경합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이제 한 서울권에서 조금 이제 하위권에 해당하는 대학에 경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시 지원 포인트에 대해서도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학생은 수학을 잘 봤습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좀 국어랑 이제 탐구가 조금 점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가형을 봤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높으면서 또 과학 탐구 반영 비율이 같이 덩달아 높아가는 대학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과학 탐구 반영 비율이 좀 낮은 대학을 선호하다 보면 보통 이제 수학 가형과 나형을 다시 이제 교차하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수학 가형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대학들을 선호하시면 좀 우리 학생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수학 반영 비율이 크고 그다음에 가나 혼용 대학 중에서 수학 가형에 가중치가 있는 대학 이게 기본적인 포인트입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에게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친구에게 좀 질문 한번 할게요. 일단 우리 친구가 지금 지원 학과들 보니까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상당히 학과가 좀 다양하고 또 장래 희망은 또 의공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지금 정시에 지원할 때는 학과 중심으로 지원하고 싶은 거지 아니면 정말 학교 지원 중심으로 지원하고 싶은 거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 중심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원래는 의공학자가 꿈이었는데 정시를 잘 못 봐서 학교가 더 우선순위예요, 저한테는. 그렇군요. 일단 꿈이 있으면 그 꿈이 어떤 점수와 어떤 이렇게 맞바꾸지 마시고 그 꿈과 유사하게 다른 어떤 전략들을 세워가시면 실제는 우리 학생이 꿈꾸는 그런 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어떤 학과보다는 이제 학교 중심이다 했지만 그 학과랑 조금 더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한번 뒤에서 이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미정 선생님, 우리 학생도 사실 수시에 지원한 학교 중에서 일부는 예비 합격된 상태입니다. 네. 아마 지금 예비 합격 리스트에 오른 많은 학생들이 모두 또 정시 지원을 하면서도 수시 추가 합격에 대한 기대를 당연히 갖고 있을 텐데요. 네. 수시 예비 합격 몇 번 때까지 합격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그건 몇 번째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동일한 대학 내에서도 상위학과하고 하위학과가 편차가 좀 심합니다. 즉 상위학과 쪽은 결국은 자기가 지원한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그만큼 더 많다는 뜻이고요. 하위학과 쪽은 그 대학에 합격하면 등록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원한 모집 단위가 상위학과 쪽인지 하위학과 쪽인지에 따라서 이 추가 합격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년도 또는 그 이전에 대학의 홈페이지를 보면 추가 합격 현황을 공개해 놓은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집 단위별로 예전에는 몇 명 정도 추가 합격이 발생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원 학교에 대해 알아볼게요. 김호성 선생님, 우리 학생이 작성한 상담 신청서 살펴보셨을 텐데요. 자,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주목할 대학이 있다면 어떤 대학이 있을까요? 네, 저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나군에 있는 덕성여대 수학과를 이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덕성여대는 올해 17명을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6.2대 1의 경기를 보였는데 그냥 수능 100%,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학에 대해서는 이제 가형과 나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혼용하기 때문에 40%의 반영 비율 속에 가형 선택자는 10%의 가산을 줍니다. 자, 영어 30%와 그다음에 국어랑 탐구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즉 우리 학생은 수학이 좋고 국어랑 탐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국어 탐구를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택해서 하나를 좀 버릴 수 있는 그런 조합의 대학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덕성여대와 같이 국어나 탐구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경우에 좀 유리하죠. 그다음에 영어도 우리 학생이 지금 2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실제는 이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3등급까지는 급간 점수가 좀 높다가 4등급에 갑자기 80점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2등급 정도의 점수라면 상당히 높은 점수다라고 할 수 있어서 실제는 좀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지원 가능 점수 성적은 원점수 기준으로 그냥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영어 2등급을 맞는 학생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 학생처럼 이제 수학과 그다음에 국어 탐구 중에 택했을 때는 지원 가능 점수가 약 172점 정도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원점수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수학 반영 비율을 적용하면 조금 더 우리 학생 점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아마 큰 이변이 없으면 지원 가능하고 또 지원 가능해 보면 추가 합격이나 아니면 최초 합격이나 아니면 추가 합격 어느 것도 분명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 대학을 살펴볼 텐데요. 김호성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시 추천 대학 지금 공개합니다. 자, 김호성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의 을지대 식품영양학과, 나군에는 덕성여대 수학과, 다군의 가톨릭대 자연과학부 추천해 주셨네요. 자, 추천 대학 공개됐는데요. 김호성 선생님, 가군의 을지대 식품영양학과 추천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우리 학생이 의공학과를 희망하기 때문에 지금 을지대학교에 그 학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IT 의공학부가 있는데 직접 그 학과는 성적이 조금 높고 그다음에 이제 식품영양학과를 이제 지원해서 좀 더 이제 그 전공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우리 학생이 전과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제가 일단은 가군에는 을지대 성남 캠퍼스에 있는 식품영양학과를 이제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12명의 학생들을 이제 선발하는데요. 작년에도 이제 7.3대 1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3개 영역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원점수 기준으로 한 237점, 우리 학생은 239점인데요. 일반적으로 뭐 영어 2등급 기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학생은 여기에 어느 정도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는 식품영양학과 위에 있는 IT 의용공학부도 우리 학생이 나중에 그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왔을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봤을 때는 아마 그 과도 분명히 지원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을지대 그것도 이제 합격에 대한 점수가 조금 더 유리한 식품영양학과를 제가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자, 나군은 또 설명해 주셨고요. 다군의 가톨릭대 자연과학부 추천 이유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 이제 그 우리 학생이 좋아하는 수학과를 포함해서 자연과학 계열의 학과들을 이제 이렇게 자연과학부로 선발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톨릭 대학교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역시 의공학부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역시 이제 그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자연과학부가 우리 학생에게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모집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우리 학생이 원하는 수학과를 나중에 지원하면 그 계열로 과로 가면 되기 때문에 45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더군다나 다군이다 보니까 추가 합격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4.11대 1이었고요. 지원 가능 성적은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점수와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 지원한다면 아마 지금 제가 적정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아마 안정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친구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제가 수시 최저를 맞출 목표로 정시 공부를 했었는데 수시 지원을 했던 대학이 가능성이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김호성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가채점이지만 등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제 수학을 뺀 나머지 이제 국어나 탐구의 어떤 반영 그 등급들이 대부분 이제 4등급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 2개 합이 이제 5에 해당하는 그런 대학들, 예를 들어 뭐 자연계 같은 경우는 뭐 경희대학교가 되겠죠. 그런 대학들은 가능하지만 2개 합이 4거나 아니면 뭐 평균 2개 2등급을 요구하는 그런 대학들은 좀 아마 우리 학생이 지금 가채점 점수상에서는 좀 불리하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 나중에 성적표가 나왔을 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지금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점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커트라인 선에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2개 합이 5에 해당하는 기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그 이하를 요구하는 대학들은 괜찮은데 그걸 넘어가는 대학들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아니요. 네. 오늘 김호성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오늘 상담 수능 가채점 점수로 상담해 드린 내용이니까요. 성적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 대학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